네, 이번 시간부터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파워포인트 2013년 화면 구성과 서식 파일 및 온라인 서식 파일 활용, 텍스트 입력 및 변경, 슬라이드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먼저 실행을 하시면 왼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온라인 서식 또는 새 프레젠테이션이랑 서식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테마가 정해져 있는 프레젠테이션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를 위해서 처음에는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클릭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 프레젠테이션을 더블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화면이 넘어와졌습니다. 자, 이 화면 구성을 먼저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은 자, 나와 있는 게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사용자가 추가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말 그대로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열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누르면은 오른쪽 위에 열기의 바로 아이콘이 바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하면 어떠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열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백스테이지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빠른 인쇄 버튼을, 빠른 인쇄 글자 앞에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른 인쇄를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인쇄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는 어떤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를 위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열기에 이 아이콘을 없애고 싶으시면 다시 누르셔가지고 열기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없어져요. 목록이 없어진 걸 보이시죠?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빠른 인쇄를 클릭을 하시면은 인쇄 버튼이 없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닫기, 계정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인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먼저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 실행해서 사용할 때는 열기를 사용을 하겠죠. 자, 다시 백스테이지 단추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리본 메뉴인데요. 이 리본 메뉴는 탭과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검토, 보기라고 되어져 있는 건 탭이고요. 이 탭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비슷한 성격들끼리 같이 모여져 있는데요. 자, 클립보드, 슬라이드, 자, 글꼴 그룹, 단락 그룹, 그리기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리본 메뉴는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보면 처음에는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라고 있고 두 번째는 탭 표시, 세 번째는 탭 및 명령 표시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리본 메뉴가 아예 없어지고 아예 슬라이드 큰 화면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크게 작업을 하고 싶거나 큰 화면으로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눌러서 탭 표시를 눌러주시면 탭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서 탭을 누르면 아래쪽에 다시 그룹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오른쪽 위에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누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탭 및 명령 표시를 눌러주시면 탭과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 있는 탭을 더블 클릭하셔도 밑에 있는 리본 메뉴 옵션이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안 나올 경우에 다시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룹이 다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슬라이드 작업창인데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작업할 때 작업할 수 있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작업하는 내용을 왼쪽 공간에서 서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은 슬라이드 1/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체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슬라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슬라이드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을 작고 크게 할 수 있는 축소와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마이너스라고 되어져 있는 곳을 마우스를 누르시면 화면이 작게 되고 더하기라고 되어져 있는 곳을 누르시면 화면이 크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 숫자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0%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100% 앞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숫자를 적으셔가지고 지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크기대로 작업을 하실 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앞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 화면으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은 이렇게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탭과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그룹은 비슷한 성격들끼리 나눠져 있다는 거.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리본 메뉴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리본 메뉴에 어떤 탭에 어떤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슬라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식 파일, 온라인 서식 파일을 검색을 한 다음에 온라인 서식 파일을 적용을 해서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파일을 눌러주세요. 자,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실행해봤던 새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테마로 되어져 있는 프레젠테이션들이 있는데 이 테마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온라인 서식 파일을 적용하는 걸 배워볼 거기 때문에 위쪽에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온라인 서식 파일 및 테마 검색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찍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회사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회사에 관련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저는 비즈니스 방향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형식, 이 테마를 선택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저와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시는 슬라이드 형식을, 테마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 비즈니스 방향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서 한번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테마 형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자, 여기 미리 보기 창이 나와져 있는데요. 다른 이미지 양옆에 세모 버튼이 있어요. 그 세모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슬라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미리 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슬라이드가 마음에 드시고 이 레이아웃을 나는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서식 파일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고 사용한 서식 파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하고 나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자, 보시면은 제목 레이아웃, 그림 포함, 부제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목에다가 마우스를 찍으시면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적혀져 있는 텍스트는 드래그를 하셔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셔가지고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에다가 자,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됐으면 부제목에다가도 마우스를 찍으시고 자, 인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앞과 뒤에다가 가로를 넣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가 전부 다 입력이 됐으면 이 텍스트를 약간 상자를 이렇게 늘려서 글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늘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마우스를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마우스를 찍었더니 위쪽에 마찬가지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 목록 포함이라고 되어져 있고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끔 텍스트 상자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마우스를 찍으시고 텍스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전부 다 지워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영어로 인덱스라고 적어주세요. 자, 인덱스가 전부 다 적어졌으면 자, 아래쪽에다가 지금부터 텍스트를 또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글머리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블럭 지정해 주시고요. 바로 기업 내부 분석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위쪽에 글머리 기호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기호로 글머리 기호가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입력이 다 됐으면 이 텍스트 상자를 텍스트가 적혀져 있는 크기만큼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된 슬라이드에 준비된 테마를 아까 온라인 서식 파일에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를 불러왔고 이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했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제목과 아래쪽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슬라이드에도 보시면은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레이아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텍스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텍스트가 전부 다 입력이 1번과 1번 슬라이드에 텍스트가 전부 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먼저 제목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라고 되어져 있는 큰 제목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텍스트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글 앞에다가 마우스를 찍으시고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셔도 되고 또는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라는 글자를 블럭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홈 탭에서 글꼴 그룹을 봐주세요. 자, 위에 글꼴을 봐두시면요.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글자의 글꼴을 바꿀 수 있고 옆에 있는 것은 글자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맨 처음에는 가는 글자의 굵게 글자를 두껍게 하는 거고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거는 글자를 기울인 꼴 그다음 밑줄 글자의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게끔 속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가 있는데 거기 마우스 가만히 가져가시면 글꼴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그룹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맑은 고딕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글꼴을 바꾸시면 되는데 자, 다 같이 HY 경고딕이라는 글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HY 경고딕의 글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Y 경고딕을 여기 옆에 이렇게 막대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글꼴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HY 경고딕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하면은 글꼴이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40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찍으시고 만약에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시고 40 옆에 세모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글자 크기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크기에 대해서 글자 크기가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글자 크기에다가 마우스를 잘 가져가셔서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에 맞게끔 글자의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글자 크기를 44로 했더니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에서 서라는 글자가 약간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일단 44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44를 선택한 다음에 이 글자의 크기가 마음에 드는데 글자가 아래로 내려갔다 했을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를 오른쪽으로 살짝만 늘려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한 줄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속성 중에서 굵게가 있어요. 굵게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글자가 굵고 그림자가 된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 글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가 아래쪽에는 글꼴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회색 마이너스 80% 텍스트 1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검정 텍스트 2번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글자가 지금 우리가 설정한 HR 경고디 글자 크기는 44pt, 굵게, 그림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텍스트 2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사 마케팅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제목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한 36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36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글자 색깔은 그냥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와 똑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놓도록 할게요. 자, 이 텍스트 상자를 움직이시다 보면은 빨간 색깔 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이드선이에요. 이 가이드선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는 글자와 똑같은 위치에, 세로의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마우스를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인덱스라고 위쪽에 적었고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위쪽에 있는 인덱스 글 상자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인덱스 글자를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블럭 지정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경을 하면 마찬가지로 위에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을 바꾸어 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글꼴은 HR 경고딕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쪽으로 올리시면은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HR 경고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HR 경고딕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글꼴이 바로 변경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또 굵게를 선택해서 글자를 더 선명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바로 이 글 상자를 약간만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고 자, 글자의 크기가 마음에 드시면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크기 상자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6pt로 변경을 하시면 글자 크기가 약간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기업 내부 분석부터 생산 공정 프로세스까지 텍스트를 변경을 해볼 건데요.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가 지금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 기업 내부 분석이라는 거는 텍스트의 위쪽이 가장 제목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 내부 분석 글자를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드래그가 된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홈 탭에서 단락 그룹, 이 단락 그룹에서 단락 그룹을 보시면 왼쪽 위에 글머리 기호라고 있어요. 글머리 기호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머리 기호를 클릭을 했더니 파워포인트에서 미리 제공되는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시면 글머리 기호로 변경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 일반적 현황부터 생산 공정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블럭 지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위쪽에 보시면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이 글머리 기호에서 또 원하는 기호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글머리 기호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 내부 분석이라고 되어져 있는 글머리 기호를 한번 다른 형식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기업 내부 분석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기 앞에다가 마우스를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기 앞에다가 마우스를 찍은 다음에 위쪽에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를 클릭을 했어요. 자, 여기 제공되어져 있는 글머리 기호 말고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 현재 글꼴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꼴에서 현재 글꼴에서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쭉 내리시다 보면은 영문으로 된 글꼴 중에서 윈딩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자, 윈딩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윈딩스 글꼴이 선택이 됐으면요. 여기 지금 윈딩스라는 글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가 아니고 그림으로 된 글꼴이에요. 그래서 윈딩스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글자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 네모를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시고, 찾으셨으면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글머리 기호가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일반적 현황부터 생산 공정 프로세스까지 다시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라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는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머리 기호로 바꿔봤는데 위쪽에 보시면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인터넷상이 연결되어져서 그림을 더 많이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빙 이미지 검색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의 옆에 빙 검색에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글머리라고 치고 엔터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웹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더 많은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위쪽에 이렇게 글머리 넣을 수 있는 단추들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에 대한 검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글머리 기호 단추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파란 색깔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고 삽입을 눌러 볼게요. 자, 이 삽입을 눌러서 봤더니 글자 앞에 글머리 기호가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넣을 때는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글머리 기호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사용자 지정 또는 그림으로 해서 원하시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글머리 기호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아까 제목을 입력했을 때 글꼴만 변경을 해보았는데요. 이 지금 제목을 워드아트 형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라고 아까 글꼴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워드아트 형식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내가 입력을 했고 위쪽에 보시면 서식이 있어요. 자, 완전히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서식을 눌러주시고 바로 위에 보시면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이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워드아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드아트에서 원하시는 워드아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형식대로 텍스트가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형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저는 두 번째 줄의 끝에 있는 채우기 황금색 강조 3 선명한 입체로 선택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라고 제목이 변경이 됐어요. 자, 다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인덱스도 워드아트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위쪽에 보시면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마찬가지로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원하시는 워드아트 형식대로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형식으로 여기에 채우기 인생 윤곽선 강조 1 그림자 형식으로 클릭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워드아트 스타일로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슬라이드 1번과 2번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았고 입력된 텍스트를 홈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으로 변경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글머리 기호를
다른 형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온라인 서치 파일을 적용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이 다 돼서 자 슬라이드가 전부 다 만들어졌으면 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나머지 슬라이드는 지금 3번부터 지금 13번까지 슬라이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슬라이드라면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찍으시고 왼쪽에 미리 보기에 3번 슬라이드 마우스를 찍으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뒤에 있는 슬라이드들이 삭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작성한 슬라이드 1번과 2번 슬라이드만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문서를 한번 슬라이드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자,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는데 이 저장은 내가 슬라이드를 작성하면서 한 번도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장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되고 이 저장 버튼을 계속 누르시게 되면은 이전의 문서는 지워지고 새로운 문서로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문서를 남기고 싶을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만약에 나는 저장을 했고 이전 문서 작업했던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저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야지 이전 문서가 남겨져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계속 누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저장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 원드라이브 컴퓨터 위치 추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컴퓨터를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만약에 최근에 내가 저장한 목록이 있다면 최근 폴더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폴더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거나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아래쪽에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자,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원하시는 곳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파일 이름에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자, 바로 아래쪽에 한 번만 보고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일 형식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오른쪽에 세모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되어져 있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97-2003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가장 상위 버전이에요. 2013 버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PC에서 내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서 열어서 또 수정을 작업을 하고 아니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문서를 열 때 2013 버전이 없고 97 버전이나 2003 버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2013 버전의 문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만약에 나는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PC에서 내 프레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해야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해야 할 경우에 낮은 버전으로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97-2003 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다른 컴퓨터에서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하거나 발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확실히 저장을 할 때 내 컴퓨터에서 할 건지 또는 다른 컴퓨터에 2013 버전이 깔려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는 버전을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3 버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서 문서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가 전부 다 저장이 됐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X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문서가 전부 저장이 잘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경영 컨설팅 제안 보고서라고 되어져 있고 첫 번째 페이지가 미리 보기로 되어져 있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파워포인트 창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전부 다 저장이 잘 되고 잘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복습해 두셔서 오늘 배운 내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